안녕하세요. 출산육아교육협회 영아 육아 큐레이터 김연연입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김연연의 블로그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11시에 영유아 발달, 발달 지연, 발달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 또는 우리 아이가 발달이 좀 늦은 건 아닐까 고민이 되고 두렵기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왜 발달이 늦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 이상, 신경 조절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조금은 더디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경계 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진단명을 받게 되는 경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이제 발달 지연, 왜 우리 애가 늦대 나이까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적절한 시기, 우리 아이가 발달해야 되는 적기 발달 시기가 있는데, 그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 따라서 발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엄마들이 애착 형성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엄마도 잘 찾고 저는 애착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엄마들이 이제 애착이 중요한 건 알고 계신데요. 그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그 시간이 중요할까요? 애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 달라진다 라고 느끼시나요? 애착의 깊이를 시간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따라서 애착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아이들은 애착 형성이 잘 안 됐어야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진 않죠. 애착은 시간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반응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짧은 시간 함께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 주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하루 종일 같이 있음에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이 없는 엄마들, 또는 아이가 호기심이 있어서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붙잡고 막 탐색해 보려고 돌아다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치우기 바쁜 엄마들, 또는 어지러운 게 싫어서, 지저분한 게 싫어서 싹 깔끔하게 치우는 엄마들, 여러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유튜브라도 틀어주고 방송이라도 틀어줘서 이 언어라도 자극이 될 수 있게끔 기계적인 음을 틀어주는 엄마들, 이 모든 것들이 엄마들이 다 아이를 위한 행동이고 방법이었지 우리 아이가 잘못되라고 하는 행동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아이의 호기심과 또 발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기쁘면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의 애착도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도전하고 싶을 때 엄마의 응원이 필요한 응원 애착도 있고, 탐구를 하고 싶을 때 엄마가 먼저 뭔가를 제공해 주어서 나의 탐구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엄마의 그 제공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능력에 좀 반응이 더딘 엄마들일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만져보고 느껴보고 맛보고, 또는 엄마들에 의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감정을 교류하면서 발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극이 없을 때는 그만큼 우리 아이의 발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용을 해주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느 선까지가 되고 안 되고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발달을 저하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허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은 기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웃라인을 쳐주고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너무 초긍정의 어머니, 그리고 너무 허용적인 어머니일수록 그런 아이들이 사회 발달에 이제 부적응을 느끼고, 그리고 치료센터를 찾게 되는 경우의 횟수가 많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허용은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중요한 것은 언어 발달을 제외하고 다른 발달을 논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에는 언어 발달이 있는 거고요. 그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발달 영역으로 도전해 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달 영역 안에는 애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와 말문이 트기 전부터 표정으로 엄마랑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엄마한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엄마가 받아들여 줬을 때 아이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돌 전부터 엄마가 그 표정을 읽어주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엄마의 생각으로 그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좀 그거를 이제 제한했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요. 눈빛으로 사인도 보내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왜? 엄마들은 바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것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더더군다나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도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아이의 행동 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행동을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아기 때는 아무리 발달이 더디고 발달 지연인 게 눈에 보여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발달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언어가 좀 늦어요 해도 치료를 지금 합시다 라고는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발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치료합시다 라고는 아직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학령기 때 정도 가서 또는 6살, 7살 정도가 됐는데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는 한번 치료를 받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영아기 때, 영유아기 때 가장 좋은 우리 발달의 주치의는 누구다? 엄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의 발달을 잘 캐치를 하고 표현을 잘 캐치를 해서 그것을 잘 조절해주고, 요즘에는 편리화된 교구들, 장난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좋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 협응해서가 손과 눈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놀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 발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는 쉬운데 아이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엄마와 함께 공 주고 받기라든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공 누가 빨리 잡나, 물론 엄마가 먼저 잡겠지만 거기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가볼 수 있는 신체 활동도 될 수 있고, 책상 밑에 공을 굴려서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또 아이랑 같이 놀이식으로. 그럼 아이는 생각해요. 머리가 안 다치게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면서 첫 번째 블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